금은 이렇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삽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적인 성향이죠. 금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고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삽니다.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삽니다. 금을 사겠다. 그럼 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순간 금을 못 사는 일이 생깁니다. 금을 좀 볼 수 있어 하실 때는요. 금이 오르고 내리는 국제 시세와 환율을 연동시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돌 대표 최성규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올해 초에 비하면 금값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현재 떨어진 금값은 폭락의 신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가격 숨고르기로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근래에 금값이 조정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5,2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스당 4,200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돈으로 가겠습니다. 2025년도 금값이 한 돈에 최고를 올랐을 때 그때가 무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 한 돈에 8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금값이 무려 20% 정도 떨어진 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값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면은 원인이 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군 중에 2022년부터 금값이 계속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6년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위해서 금을 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이란 전쟁, 그것도 원인으로 해서 금값이 떨어졌고요. 세 번째, 요즘 완전 이슈 있잖아요. 주식. 자산은 움직입니다.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자산군이 주식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금을 팔아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성향이 방향이 돼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조정은 순전히 숨 고르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많이 올라서 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원래 전통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쏠린다 이런 분석이나 이론이 많은데 이런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도 금값이 떨어진 원인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건데요. 제가 현직에서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금값이 오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그전 사례하고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전에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날 것 같다. 협상을 한다. 결렬이 됐다. 선전포고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금값이 오르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정작 전쟁이 딱 하고 일어나면요. 금값이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페트로달러라 그래갖고요. 이 석유를 살려면 꼭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고 석유값이 오르니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와 금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내리면 금값이 오르는 현상은 거의 정석입니다. 안전자산인 금보다는 시급한 달러를 먼저 선호해서 금값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누가 그래요? 이란 전쟁이 딱 종전이 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종전을 위한 합의의 단계였었고, 만약에 진짜로 종전 선언했어요. 그러면 금값은 급상승할 겁니다. 반대로
전쟁이 길어져요. 계속. 그래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은 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오르고 전쟁이 길어져도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입의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어떠한 큰 원인이 있어서 금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의 금값이 떨어진 거는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산이라든지 어떠한 큰 모멘텀이 있을 때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그 인플레이션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금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찾아오는 현장에 있는 뭐 다른 고객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지금 금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요게 많은 분들이 보죠. 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 지금 상황은 2025년도에 금을 사러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심지어는 뭐 여기 번호표 없나요? 할 정도로 많이 오셨고,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 해서 거의 외국보다 20%가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샀습니다. 금은 이렇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삽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적인 성향이죠. 금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고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삽니다.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삽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 떨어졌으면은 금을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기다립니다.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작용이 돼가지고요. 금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을 사모으시는 분들은 계속 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찐 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이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금값이 20%가 떨어졌어? 그래,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다. 사실 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정작 금이 나가는 거는 2분의 1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그 찐 부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죠. 찐 부자 얘기하니까 조금 궁금해지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사가면 얼마나 사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소위 말하면은 그러니까 손님 중에 2% 정도가 찐 부자고요. 고급 자동차 한 대 값을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 산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금을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금값이 급등, 그리고 반대로 지금 폭락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요걸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25년. 금값이 오르기 시작한 건요, 보통 이게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2020년, 그때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뻥 하고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정점은 작년이었습니다. 2025년. 그때의 풍속도를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친구한테. 영수가, 나야. 왜? 뭐해? 그냥 있어. 나 지금 금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웬 금? 너하고 대화 못 하겠다. 알았어, 끊을게. 아니야. 왜? 지금 금 사야 돼? 그럼 금이 대세야.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산이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갔을 때 거길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루저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런 분들은 금이 왜 좋은지, 왜 금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따라서 금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울하게 2026년이 돼서 금 가격이 20%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금 좀 팔러 왔어요. 예? 아니, 계속 모으셨는데 왜 금을 파세요? 글쎄요. 얘기해도 되나? 뭔데요? 주식 좀 사려고요. 그러세요? 왜요? 요즘 주식 대세잖아요.
알겠습니다.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확 몰립니다. 그런데 금값이 뚝뚝 떨어지면은 이상하게 금을 사지 않고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을 사려고 계획을 했어요. 100만 원이 넘을 때 금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금값이 떨어져서 80만 원이 되면은 금을 사겠다. 그러면 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순간 금을 못 사는 일이 생깁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절대화폐라고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고의 일환으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게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적다는 거죠. 이런 안전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타이밍을 보고 사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달러랑 연관이 깊다. 미국에서는 금값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정치, 세계사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희 고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라이벌을 생각해라.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 라이벌 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안전자산의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 바로 달러가 그 나라의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러가 위태위태해요. 그럴 때는 바로 금을 죽여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아는 건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은값을 누릅니다.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뭐 시카고도 있고 뉴욕에도 있는데요. 거기 선물 시장에 은의 증거금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높이니까 웬만한 자본을 가진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금과 은은 형제입니다. 금은 형, 은은 아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게 거의 95%입니다. 그러니까 은값을 누름으로 인해서 금값까지 누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 트럼프 2기 때 느닷없이 무슨 비트코인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 전에 트럼프는 1기 때는요,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러지? 이상하다. 하기야 요즘에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요, 옛날에 미국이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때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사우디에 가서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해서 달러를 살립니다. 지금 미국 부채가 39조 달러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자만 해도 1조 3천억 달러예요. 1조 3천억?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미국 GDP보다 많습니다.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와, 이자만 갚는데도 정말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달러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해낸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모든 국가의 무역의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러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달러를 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금값을 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열거한 대로 미국의 이 부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금값을 잡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자기가 이제 도박빚이 많은 상태에서 판돈을 올려서 짜잘한 사람들은 못 앉게 하고 뒤집어 엎으려는 것처럼도 보여요. 요거를 쉬운 용어로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발을 하는 겁니다. 전쟁도 일으키고 관세도 높이고. 저는 궁금합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네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달러 가치 하락을 예측을 하고 대표님처럼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맞습니다. 국가들은 또 어떻게 금을 우선 매입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고 이런 금 매입국들은 향후에 어떤 상황을 예측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그 나라의 금 보유량을 말할 때는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냐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데요. 1위가 아마 미국일 겁니다. 한 8,000톤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혹시 저희 나라가 몇 톤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위. 우리나라, 저는 한국이 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10에서 15위 안에 있지 않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맞겠죠. 네. 우리나라가 한 41위 정도 됩니다. 튀르키예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104톤이거든요. 이게 산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원도 없고 인력 자원만 있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달러를 우선으로 외환 보유고에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세계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고 있으면 거기에 좀 동참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좀 아쉽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금을 사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미 국채를 사놨는데 그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결을 시켰어요. 압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특히 중국이 봤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좀 뭐라고 액션을 좀 취하고 싶은데 쟤네들이 또 이걸 압류하면 이게 계획이 다 무산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미 국채를 일본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 국채를 사는 것 중에 일부분을 금으로 바꾸자 해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좀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미국 부채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금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라고 있습니다. 서양의 G7에 대항해서 브릭스 국가가 있는데, 요 브릭스 국가, 뭐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미국의 달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브릭스 통화라고 해서 금 본위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떤 미국에 대한 달러 불신에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은요, 환율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걸 대비해서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이런 현상은 금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소비자들로 조금 돌아와 볼게요. 이런 금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경제 지표와 상황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현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현장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딱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금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금 사러 왔어요, 제가. 보니까 국제시세 엄청 떨어졌는데 오늘 금값 얼마예요? 예. 오늘 금 한 돈에 85만 원입니다. 작년에요? 금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제랑 똑같으면 어떡해요? 당황. 여기서 못 사겠네. 사장님, 이 그래프 봐봐요. 파란색으로 딱 돼 있는데. 사장님, 섭섭하다. 그게 있어요. 국제 금 시세가 3%가 떨어졌어요. 근데 환율이 3%가 오른 거예요. 환율은 각 나라마다 달라요.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가격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객 여러분들이 금을 사고자 했을 때 나도 요즘에 딱 보니까 금을 좀 볼 수 있어 하실 때는요, 금이 오르고 내리는 국제 시세와 환율을 연동시켜야 됩니다. 요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요즘에 요게 이슈예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 요게 한 90%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가만히 있어봐.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자가 없는 금을 사느니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높. 이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편성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무려 15번을 연속으로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50%가 오릅니다. 이런 경우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도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전 세계가 화폐를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줬죠. 무상으로. 그러다 보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